소금물로 각을 하면 염증이 완화된다. 소금물로 각을 하면 세균 억제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써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운 입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그죠? 옛날에 아주 부자 양반들이 소금으로 닦았답니다. 조선시대 걸 왜 이렇게 자꾸 갖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일찍 죽었어요. 전부 다 조선시대요. 그 민간요법이라는 게 거기서 온 겁니다. 자, 오늘은 과연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는 무슨 차이가 있나? 식품 영양학자는 아니지만 오늘 소금 종류에 따라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치약 안에 죽염치약과 히말라야 솔트 치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은 화학식으로 NaCl이라고 씁니다.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죠? Na는 나트륨, Cl은 염소. 이런 애들이 이렇게 두 개 달라붙어 있는 그런 화학식이 소금이에요. 이걸 염화 나트륨이라고 부르죠. 먹으면 짭니다. 염화 나트륨, 소금. 어디 있어요? 주방에 있죠, 뭐. 모두가 다 알잖아요. 삼겹살 구워 먹고 찍어 먹고. 이게 다 소금이에요. 소금 중에 꽃소금도 있고 맛소금도 있고 굵은 소금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걸 분류를 하다 보면 역시 건강에는 천일염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천일염이라는 건 뭐냐? 바닷물에서 나온 소금인데 이 소금을 창고에 쌓아놔요. 그럼 이제 소금이 어떻게 해서 물이 말랐으니까 나왔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계속 물이 빠져요. 그래서 빠지고 몇 년 동안 물을 빠진 소금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천일염이다. 그래서 또 비싸게 파는 데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화학자한테 갖다 주고 보면 이건 소금이고 이건 천일염인데요. 이건 공장에서 나온 소금이고 이건 천일염인데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화학식이 NaCl입니다. 두 개가 똑같아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공장에서 만든 건 NaCl을 제외하고 나머지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거를 했어요. 그걸 우리가 정제염이라고 합니다.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NaCl 소금이에요. 천일염은 뭐가 달라요? NaCl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요? 불순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순물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불순물을 좋은 말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는 미네랄이 추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NaCl 말고 딴 게 드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간수라고 얘기해서 이제 물이 자꾸 빠지고 이렇잖아요. 그 과정 중에 천일염에는 특징적으로 마그네슘이라는 성분이 좀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 마그네슘이라는 성분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천일염이 일반 정제염하고 맛이 조금 다릅니다. 약간 쌉쌀한 맛 같은 게 좀 느껴진대요. 예민하신 분들은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마그네슘이 좀 들어가면 엄청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없어요. 칼륨도 좀 들어있답니다. 칼륨이 좀 들어있으면 엄청난 효과가 있느냐? 없어요. 영양학적으로요. 그러니까 결국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 깨끗하게 정제 안 했으니까 좀 지저분한 불순물이 더 들어있는 거. 이건 별로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깨끗하게 정제된 거 드시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천일염은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기타 미네랄들이 조금 더 있다. 그래서 맛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만든 소금 되게 비싼 거 있어요. 이 소금은 또 맛이 달라요. 어디 이제 비싼 집에 가면 요건 뭐 어디서 나온 소금이고 요건 무슨 소금 이렇게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맛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민할 때 느끼겠죠. 그 다음번에는요. 히말라야 솔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디서 나오냐? 뭐 히말라야 어디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히말라야 솔트인데 얘는 암염이라고 합니다. 암염은 소금이 이렇게 돌덩이처럼 산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깨서 소금으로 만든 겁니다. 왜 산에 소금 있죠? 바닷물이 짠데? 그 옛날에 거기가 바다였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게 바다였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거기 바닷물이 갇혀가지고 소금이 됐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그게 약간 핑크색이 돌아요. 그래서 히말라야 솔트 치약은 핑크색 도는 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약간 색소를 넣은 거겠죠. 왜 핑크색이 나느냐? 바닷물 속에서 철이 녹이 슬었대요. 그래서 산화철이라는 게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녹난 철 색깔이 나는 게 분홍색인 거예요. 그러면 좋게 얘기하면 철 성분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쁘게 얘기하면 녹슨 철가루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래봐야 철입니다. 그냥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정제소금과 히말라야 솔트의 차이점은 뭐가 있어? 철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건강에 도움이 되냐? 글쎄요. 얼마나 들었느냐? 이걸 얼마나 먹어야 철에 의해서 우리 몸에 건강에 도움이 될까? 이건 조금 이따 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뭐가 있습니까? 죽염이요. 죽염은 어떻게 만들어요? 대나무에다가. 그죠? 이것도 무슨 뭐 담양산 대나무 뭐 몇년산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나무에다가. 그 다음에 뭘 넣어요? 소금을 채워넣죠. 천일염을 또 채워넣습니다. 거기다가.
그런 다음에 진흙으로 밀봉을 해요. 이러고는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상품 만들 때. 예, 뭐죠? 몇 도에서요? 900도 이상에서. 몇 번을 구워요? 생각 안 해도 아시겠죠? 앞에 구자가 나와서 또 구를 넣는 거예요. 900도 이상에서 9번 이상 구웠다. 그래야 죽염이 된다는 겁니다. 화학자한테 갖다 주면 뭐라 그래요? NaCl입니다. 안에 뭐가 들었어요? 들었겠죠. 뭐에서 나왔어요? 대나무에 있었던 그 성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좀 나왔겠죠. 또 뭐가 나왔겠어요? 황토 속에 있는 흙 속에 들어있었던 미네랄도 소금으로 좀 스며들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천일염처럼 뭐가 들어있어요? 불순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좋게 얘기하면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특히 대나무하고 황토에서 나온 황화합물 같은 게 들어있대요. S자. 황은 뭐죠? 계란 먹고 트름하면 꺽 소리 났을 때 그 냄새 나는 그게 황입니다. 유황 온천에서 냄새 나는 황. 그게 좀 들어있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신비롭죠. 그 다음번에는 소금이 보통 중성이에요. 그런데 이걸 불에서 오래 굽다 보니까 얘가 약간 알칼리성이 된답니다. 아니, 약간이 아니고 강알칼리가 된대요. 그래서 얘는 알칼리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통 소금은 중성인데 이 소금은 알칼리다. 그 알칼리 소금을 먹으면 무슨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그 글쎄 옳지답니다. 입증된 바가 없는 거죠. 정성은 있죠. 그렇죠. 900도 이상에서 9번을 걷다. 그러니까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미신인 거죠. 자, 그러면 천일염, 히말라야 솔트, 죽염에서 일반 정제소금, 마트에서 팔고 있는 하얗고 깨끗한 소금과의 차이점은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 칼륨, 산화철, 그 다음번에 또 뭐였죠? 황, 이런 성분들이요. 이런 성분들을 소금과 같이 함께 먹으면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는 거죠. 극미량이래요. 소금 안에 들어있는 양이요. 차라리 그게 필요하면 칼슘 제제를 드시거나 철분 제제를 먹거나 아니면 음식물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칼륨이나 마그네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소금에서 그걸 섭취하려고 그러면 소금을 퍼먹어야 됩니다. 다 아시잖아요. 소금 먹지 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혈관에 안 좋답니다. 심장에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짜게 먹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딱 돌아서 뭐라고 그래요? 죽염이 그렇게 좋단다. 치약은 죽염을 써라. 히말라야 솔트를 써라. 이게 상당히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이나 심장질환 이런 것 때문에 나트륨 섭취를 줄이라는 게 WHO의 권고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는 WHO 일일 권장 섭취량보다 많은 양의 소금을 먹고 있어요. 왜 그렇죠? 가끔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친구들이 오면 그렇게들 짜게 먹어요. 야, 이것들은 너무 짜게 먹는 거 아니냐? 이럴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하다못해 초밥을 먹어도 간장에 이렇게 적셔서 먹습니다. 맛있다고. 야, 짜게 왜 그렇게 먹냐? 근데 걔네들 소금 섭취량이 우리보다 적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1번, 우리는 국이나 찌개를 먹습니다. 소금 무지하게 넣어요, 거기요. 국물을 막 마시죠. 예. 설렁탕 먹을 때도 어떻게 해요? 소금을 한 숟갈 떠서 휘 풀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고기는 또 소금에 찍어 먹어요. 제일 큰 문제는 제일 많이 먹는 거 뭐 있어요? 김치요. 김치 담글 때 소금 들어붙는 거 아시죠? 근데 그 들어붙는 소금에 또 뭐가 있어요? 젓갈을 넣어요. 젓갈을 만들 때도 뭘 넣어요? 소금을 들어버서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내가 소금을 눈에 보이게 먹지 않아도 소금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국물 마시고 김치 먹고 하면. 그 지금 나트륨을 줄여야 된답니다. 첫 시간에는 제가 소금 성분이 세균 성장을 억제하거나 염증을 줄이거나 치주염을 치료하는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혀 없습니다. 예. 오늘은 무슨 소금이 됐든 간에 소금은 소금이라는 거고 그 소금에 너무 집착해서 비싸게 주고 사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뭐가 될 거라고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있었으면 저기 논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논문들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자료 공개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전문 정보도 여러분들이 다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되게 희박하게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누가 논문에서 나왔다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제가 논문 얘기 정리해서 다음번에 드릴 거예요. 그 논문에 나온 얘기 중에 관심 있어 하실 만한 얘기. 불소는 송과체를 석회화시켜서 치매를 걸리게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이 얘기 때문에 제 글에 댓글, 제 영상에 댓글 달린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반말하고 욕하고 5만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논문 언제 나온 거고
신뢰성이 있는 논문인지 다음번에 낱낱이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소금 쓰지 마세요. 치약 쓰셔야 됩니다. 불소 치약 꼭 쓰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에 불소 1450ppm 치약 제가 등록했어요 하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꼭 써야 되는 이유들도 나와 있으니까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 얘기들 댓글 달아주세요. 얼마든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